자, 2023년 9주차 미국 주식 분할 매수도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매수한 회사는 8개인데 벨로 3D, 이멀션, 긴코 바이오스 홀딩스, 뷰직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카바나,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 오픈도어 이렇게 8개를 매수를 했는데 벨로 3D 같은 경우는 금속 적층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그대로 금속 3D 프린터 제품군의 제조에 관여하고 있고요. 이멀션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통해 햅틱 기술의 발명, 가속화, 확장에 중점을 둔 라이선스 회사로 주요 비즈니스는 엔터테인먼트, 소셜 콘텐츠, 가상 및 증강현실, 웨어러블,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 및 자동차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긴코 바이오스 홀딩스는 세포를 프로그래밍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뮤직스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및 컴퓨팅 장치의 설계, 제조, 마케팅 및 판매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 안경과 증강현실 안경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차량 안전 및 자율주행에 종사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회사인데 차량 주행용 라이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바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할 매수를 수차례 했고요. 중고차를 사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는 자연 면역 체계를 검색 분석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물 발견 플랫폼을 제공하는 생명공학 기업이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1%에서 2% 정도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이 우리나라처럼 막 몇 천억짜리 회사보다는 조단위 회사들이 이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조단위 회사의 기업들도 시총이 그 주가가 5에서 20%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 매매를 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안 할 거고요. 이게 왜 저한테 안 맞는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거래 시간이 일단 안 맞아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 이게 프리마켓이나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 포함해서도 한 저녁 6시, 7시 이후부터 거래를 하고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보통 5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때 거래를 해도 되는데, 이게 그때 또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장중에 더 보고 싶다, 또 그런 마음이 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래를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건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손실과 이익을 상계치를 해가지고 1년 250만 원 초과 상승분에 대해서는 21%의 양도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래가 많아지면 또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번거로움을 이길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비해 가지고 중기적으로 상승이라든지 하락이 일단 방향성이 정해지면 조금 더 이제 쭉 간다든지 쭉 내려간다든지 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의 내가 10년 전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이제 40대 중반의 내가 30대 중반의 나에게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그 중에서 주식 매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첫 번째로 근로소득을 잘 절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라.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신경을 크게 쓰지 말고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미국 회사 주식을 내가 목표로 하는 특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사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책을 꾸준히 읽어라.
이 말이 지금의 내가 10년 전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들이 10년 후의 내가 50대 중반의 내가 40대 중반의 나에게 해줄 말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나는 이렇게 이제 못했으니까 만약에 지금의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를 안 한다면 10년 뒤에 내가 또 해주고 싶은 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 걸 또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10년 전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 말은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거니까 10년 전의 내를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를 바꾸자. 그러면은 분명히 10년 뒤에 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에 내가 좀 슬퍼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난 2개월간 이제 꾸준히 해왔던 일이긴 하지만 근로소득을 제약을 해서 꾸준히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해서 10년 후에 내가 웃을 수 있도록 한번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